삼국시대는 수많은 이름들이 치열하게 교차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긴 자들은 대개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그 곁에는 전장을 달리며 시대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수많은 장수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단 세 줄의 기록만을 남긴 채 역사의 흐름 속에 조용히 묻혀버렸습니다. 마대 그 역시 그러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름은 정사 삼국지에서 단 3번 등장합니다. 마초가 유비에게 남긴 유언 속에서 유일한 혈족으로 언급된 것, 후에 위연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를 추격해 참수한 장수로 기록된 것, 그리고 진서에 남은 북벌 중 우금에게 패전한 장수로 등장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 그의 공적이나 생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절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세 줄의 기록만으로도 마대는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인물로 떠오릅니다. 그는 결코 주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마대는 마등의 조카이자 마초의 사촌으로 서량 마씨 일족의 일원이었습니다. 마초가 조조에게 패하고 유비에게 귀순하면서 그와 함께 촉으로 들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초는 유비에게 자신이 죽은 후 집안의 제사를 이을 인물로 마대를 유언으로 지목하며 마대의 존재를 정치적 유산의 상징처럼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대는 평북 장군에 오르고 진창우라는 후작 자기까지 받은 것으로 보아 단순한 친족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은 없지만 무게감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대는 관직으로 보나 자기로 보나 촉한 내부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린 인물이었습니다. 평북 장군과 1등 후작 자기는 촉한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고위직이며 이는 단순한 혈통으로만 얻을 수 있는 지위는 아니었습니다. 둘째, 그는 제갈량 북벌기의 말미에서 독자적인 군세를 이끌며 위연을 추격하고 끝내 참수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는 촉한에서 극히 소수만이 수행했던 독립작전의 주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셋째, 그는 단 한 번도 중심 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촉한의 전환점마다 조용히 등장합니다. 관우의 죽음을 전한 마대, 위연의 반란을 마무리 지은 마대, 그리고 북벌 실패의 책임을 짊어진 마대. 세 차례의 등장에는 늘 무언가의 끝이 함께 있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마대가 위연을 제거한 장수로 대활약하며 후반부 촉한의 무력 2인자로까지 그려지지만 그것은 문학적 재구성입니다. 오히려 정사의 마대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의 무게를 지닌 인물입니다. 역사의 음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기록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물. 오늘날 우리가 마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기록되지 않음이 남긴 여백과 무게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마대의 삶과 역할을 사료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모든 해석을 동원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마대를 중심으로 촉한 말기의 권력 구조, 북벌기의 군 운영, 그리고 마씨 가문의 상징성과 유비 정권 내부의 혈족 관계까지 함께 조망하는 것이 본 시리즈의 핵심 목표입니다. 단 세 줄의 기록이지만 그 속에는 삼국시대 말기의 구조적 긴장과 인물 간 역학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마대의 출신은 촉한의 중심이 아닌 그 변방이라 할 수 있는 서량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사례연제의 간수성 우부풍 무릉현 사람으로 당시 후한 말에 국경지대였던 이 지역은 한족과 강족이 혼거하며 교류하던 곳이었습니다. 마대는 그곳을 기반으로 세력을 구축했던 마씨 가문의 일원이었으며 이 가문은 마등을 중심으로 이미 후한 말 서북의 유력 호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마대는 마등의 조카이며 마초의 사촌 동생입니다. 마초는 후한 말 조조의 서벌 군사 작전에서 독립적인 군벌로 저항하였고 강족과의 연합 전투를 통해 일시적으로 관중 일대를 위협한 바 있습니다. 마초가 패전 후 장로를 거쳐 유비에게 귀순할 때 그와 함께 이동한 일가 중 살아남은 이는 거의 없었으며 정사 삼국지 마초전에는 마초가 유비에게 남긴 다음과 같은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종이 다 죽고 종제 마대만 남았으니 집안의 제사가 끊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대목은 마초가 유비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마대가 단순한 친척을 넘어 마씨 가문의 상징적 후계자였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유비 정권 내에서 마초는 사실상 장군의 역할보다는 강족 및 서량계 세력의 상징적 대표로 기능하고 있었고 그의 유언은 그 역할을 마대에게 넘기려는 정치적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비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마대를 평북 장군에 임명하고 진창우라는 고위 자기를 내린 점은 이 유언이 단순한 개인적 부탁이 아닌 정치적으로 수용된 요청이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씨 가문은 단순히 무력으로만 평가되기 어려운 가문이었습니다. 마대와 마초의 조부인 마평은 강족 여인과 혼인했으며 이는 마씨 일가가 강족과 깊은 혼인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마대 역시 강족계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로 서량관중 지역에서 일정한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촉한의 영토가 남서부에 집중되어 있었던 현실에서 관중 방면에서 위나라를 견제하는 존재로서 마대는 지정학적 가치를 가진 장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대가 등장하는 시점이 대체로 마씨 가문이 붕괴된 이후라는 점입니다. 마등이 조조에 의해 멸문된 이후 마초는 장로를 거쳐 유비에게 귀회했고 그 후로는 일가 대부분이 전장에서 전사하거나 실각해버립니다. 이 와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혈족이 마대였으며 그는 유비 정권에 안착하게 됩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 마대의 이름은 마초의 전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마대가 실제로 마초 휘하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거나 지휘권이 없었던 경우. 둘째, 마대가 서량에서 일찍부터 유비 정권 측으로 넘어갔거나 비전투 요직에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정사의 다른 기록들, 예컨대 방덕이나 곽원처럼 마초 휘하에서 뛰어난 군제로 활약한 인물들은 별도로 기록이 남아있지만 마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마대가 군사적 명장이라기보다는 혈통과 상징성을 중시한 정치적 인물로 촉한에서 받아들여졌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가 실질적인 군사적 활약보다 가문을 잇는 존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사고의 기록에 따르면 여주의 토착민 백호가 마대의 후손이라는 말이 전해지는데 이는 마씨 일족의 영향력이 남종 지역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즉, 마대는 중앙의 정치 무대보다는 변방의 상징성과 혈통적 기반을 통해 존재감을 발휘한 인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대는 단순한 마초의 사촌 동생이 아니라 마씨 가문과 서량계 세력을 이어주는 촉한 정권 내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가 받은 관직과 자기, 그리고 유비의 신뢰는 마대가 촉한에서 수행한 보이지 않는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록은 적지만 맥락을 통해 그의 위상을 복원하는 것이 마대를 다루는 핵심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대가 정사 삼국지 본문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은 다름 아닌 촉한의 운명을 바꾼 중대 사건인 관우의 죽음과 관련된 때입니다. 이 장면은 정사 삼국지 촉서 관우전 주석에 인용된 계안보신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마대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기록된 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우는 유비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였습니다. 그가 형주에서 손권과 조조의 협공에 의해 패하고 전사한 사건은 단순한 전투의 실패가 아닌 유비 정권의 전략적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 비극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유비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자 사자를 보냅니다. 이 중책을 맡은 인물이 바로 마대였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유비는 관우가 패했다는 소문을 들은 후 즉시 마대를 보내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선주는 관우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대를 보내 상세한 정황을 묻게 하였다. 이 한 문장은 짧지만 당시 유비의 충격과 긴박한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비는 단순히 관우의 패전을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권 전체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즉각적으로 감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물로 마대를 선택했다는 것은 마대가 단순한 친족 이상의 정치적 신뢰를 받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마대의 사자 역할은 정치적으로도 상징적인 의의가 큽니다. 당시 관우는 촉한의 기둥이자 유비의 형제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조심스럽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으며 유비가 그 역할을 마대에게 맡겼다는 점은 곧 마대가 가문의 상징일 뿐 아니라 군주가 신뢰할 수 있는 실무 담당자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기록은 유비가 당시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대가 어떤 방식으로 관우의 죽음을 확인했는지는 명확히 남아있지 않지만 이는 관우의 수급이 이미 조조에게 보내졌고 형주는 완전히 손권의 손에 넘어간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마대의 사자 행위는 단순한 외교적 왕복이 아닌 거의 첩보 활동에 가까웠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그는 생환하였고 이후로도 촉한 조정 내에서 지위를 유지합니다. 이는 그의 사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당시의 복잡한 정세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방증입니다. 마대가 관우의 죽음을 전한 시점은 유비 정권의 전략이 급변하는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이후 유비는 촉 전체의 국력을 동원해 이릉 전쟁에 돌입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촉한의 쇠퇴를 앞당기는 전쟁이 됩니다. 그렇기에 마대가 수행한 이 하나의 전달은 단지 사신으로서의 업무를 넘어서 한 국가의 전쟁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역사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한 마대가 이후 한동안 기록에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관우의 죽음을 확인하고 돌아온 그는 별다른 정치적 반향이나 역할 없이 묻혀 있다가
훗날 제갈량이 사망한 후 벌어지는 위연의 반란 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공백기는 마대가 내정이나 비전투 분야에 집중하고 있었을 가능성, 혹은 조정 내 특정 계파에 속한 인물이었음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사는 이에 대한 언급을 남기지 않았고, 우리는 다만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대는 촉한의 대변환기에서 가장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사명을 완수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그의 역할은 목소리보다는 행동, 전면보다는 주변에서 드러나는 신뢰의 그림자였습니다. 단지 관우의 죽음을 알린 자라는 단 한 줄의 기록이지만 그 순간에 담긴 정치적 무게와 신뢰의 깊이는 촉한이라는 정권 내부의 긴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료라 할 수 있습니다. 관우의 죽음을 유비에게 전하는 중대한 사명을 완수한 뒤 마대는 다시 한동안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삼국지에서 인물이 기록에서 잠시 사라졌다는 것은 그가 권력의 중심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정 내에서 실무를 맡거나 외부 전선과 일정한 거리를 둔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이후 마대가 다시 역사서에 등장하는 시점은 촉한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인 제갈량 사후 위연의 반란 사건에서입니다. 234년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병사하자 촉한 내부에서는 곧바로 권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습니다. 당시 촉한의 실질적인 군권을 보유하고 있던 인물은 위연이었고 제갈량의 죽음 이후 그는 조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하려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에 촉한 내부에서는 위연의 반란을 진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때 양인은 마대를 파견하여 위연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정사 삼국지 위연전에 기록된 이 장면은 간결하지만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인은 마대를 보내 위연을 추격하여 참수하게 하였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세 가지 층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마대는 단순한 사자가 아닌 독립적인 군세를 지휘할 수 있는 장수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촉한의 군사 구조는 규모가 작고 제갈량 본대 외에는 별개의 부대를 운용하는 장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소수 중 하나로 마대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가 실제 전장에서 실질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마대가 맡은 임무는 단순한 전투가 아닌 반역자를 처단하는 임무였습니다. 위연은 단지 전장에서 실책을 범한 것이 아니라 제갈량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 확장을 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위연을 진압한 인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마대가 촉한 내부에서 정치적 신뢰를 받은 인물임을 방증합니다. 단순히 강한 무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란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을 보내야 했고 그 적임자로 마대가 선택된 것입니다. 셋째, 이 장면은 마대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정사 기록입니다. 이후 그는 더 이상 어떠한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 장면은 마대의 군사적, 정치적 위상을 모두 집약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그의 생애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퇴장했는지를 상징적으로 암시합니다. 기록은 침묵하지만 위연의 반란이 진압된 이후 마대가 일정한 보상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며 그가 진창호라는 후작 자기를 받은 것도 이 무렵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삼국지연의에서는 이 장면을 극적으로 재구성하여 마대가 위연의 진영에 잠입해 친근하게 지내다가 위연이 방심한 틈을 타 후방에서 그를 기습하여 참수했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물론 문학적 상상력이 더해진 장면이며 실제로는 양희의 명령에 따라 정규군을 이끌고 위연을 추격해 전투 끝에 처단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연의에서 마대가 위연의 최후를 장식한 자로 강조된 것은 정사에서 이 장면이 가지는 상징적 무게 때문일 것입니다. 마대의 등장은 늘 어떤 결말을 예고합니다. 관우의 죽음을 유비에게 전했던 그는 제갈량의 죽음 이후에는 위연의 반란을 끝맺는 자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 자신은 중심 무대에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국가의 전환점마다 중요한 정리자 혹은 중재자의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마대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촉한 내부의 권력 균형과 신뢰의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존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대는 다시 사료에서 사라지고 그의 죽음이나 말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세 줄의 정사 기록 속에서도 그는 정치적 신뢰, 군사적 책임, 그리고 조용한 충직함을 함께 보여준 인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퇴장했기에 더욱 진한 여운을 남기며 우리는 오히려 이 침묵 속에서 그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마대는 분명히 실존했던 촉한의 장수입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평가는 일관되지 않으며 사료가 남긴 침묵은 오히려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정사 삼국지를 기준으로 보면 그는 단 3차례 등장할 뿐이고
그중 2번은 역사적 분기점에서 조용히 등장하여 사명을 완수한 뒤 다시 사라지는 구조를 보입니다. 하지만 후세의 시선은 이 침묵을 단지 하찮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너머의 무게를 탐색하려는 시도도 이어져 왔습니다. 먼저 정사에서 마대는 마초의 사촌동생, 관우의 죽음을 알린 사자, 위연을 참수한 장수라는 3가지 역할로 요약됩니다. 이 셋은 모두 다른 방향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마초의 혈족이라는 점은 정치적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촉한이 서량 마씨 가문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둘째, 관우의 죽음을 전한 자로서의 마대는 유비 정권 내부의 비극과 전환점을 목격하고 전달한 인물로 국가 비극의 중재자라는 위치에 놓입니다. 셋째, 위연을 참수한 장수로서의 그는 제갈량 사후 조정 질서를 복구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닌 정치 질서의 회복에 기여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맡은 역할의 무게에 비해 정사에서는 그의 군사적 수완이나 전략적 지휘 능력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갈량의 북벌 당시 독자적인 부대를 이끌고 작전에 나선 촉한의 장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으며 그중 한 명으로 마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한 평가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의 군사활동은 고작 2차례에 그치며 이는 어떤 해석에서는 실제 능력 부족의 증거로 또 다른 해석에서는 기록 자체의 결핍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마대가 받은 자기가 진창우라는 점입니다. 이는 촉한 내부에서도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1등 후작 자기이며 촉한 전체의 단 10명만이 이 급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자기를 단순히 마초의 사촌이라는 혈연관계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는 그가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은 정치군사적 기여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후대 문학작품에서는 이러한 공백을 상상력으로 채웁니다. 삼국지연의에서 마대는 위연의 난을 직접 평정하는 영웅으로 등장하며 무장으로서도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특히 위연에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는가? 라는 대사를 마대가 배후에서 참수함으로써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장면은 연의 후반부의 명장면으로 기억됩니다. 이 장면은 사실과는 다르지만 정사에서 마대가 위연을 참수한 인물이라는 기록을 극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연의는 또한 마대를 마초의 계승자로 묘사합니다. 관흥 장포와 함께 5대 장군 2세대로 비유되며 촉한의 말기를 떠받치는 핵심 무장 중 한 명으로 그려집니다. 물론 이는 문학적 재구성일 뿐이지만 독자들이 마대라는 이름에 대해 단지 조연이 아닌 전환점에서 활약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든 데는 이와 같은 재해석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후세 사가들은 마대의 정치적 입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강족과의 혼혈 가문인 마씨 일족이 지녔던 서량과 관중 지역에 대한 상징성과 영향력, 그리고 유비 정권이 그러한 상징을 촉한 체제 내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흐름 속에서 마대는 단순한 친족이나 장수가 아닌 변방과 중심을 잇는 인물로 재조명됩니다. 마대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백은 당시 촉한의 사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기록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단지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역할과 무게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받은 후작 자귀, 북벌기의 군세 지휘, 그리고 정치적 민감함을 요하는 사명 수행은 그가 단지 유명한 친척의 그늘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체제 내부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던 실질적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말할 때 빛나는 이름들에만 주목합니다. 유비, 제갈량, 관우, 조조 같은 이름들은 익숙하고 그들의 서사는 이미 무수한 연구와 이야기 속에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마대와 같은 인물들을 바라보는 일은 역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이들은 짧은 문장 속에 있지만 그 문장의 배경과 상황,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시대의 숨은 흐름과 구조가 드러납니다. 마대는 드러나지 않은 자였지만 무의미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이어가게 만들었던 조용한 연결고리, 침묵 속에서 질서를 유지한 실무자, 변방의 가문이 중심 정치에 스며들 수 있게 한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은 역사의 뒷면에서 시대를 지탱하는 또 다른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대의 이름을 단지 3줄의 인물로 기억하는 데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3줄 속에서 자신의 시대를 살아낸 인물이었으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긴 침묵조차 그가 맡았던 역사적 무게를 증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